미국의 전설적인 투자자들, 곧 실전 투자 대회를 휩쓴 그들의 이론과 생각은 대부분 일치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리버모어, 니콜라스 다비스, 윌리엄 오닐, 미너비니, 그리고 와인스타인이 있습니다. 방금 언급한 엄청난 투자 대가들이 집필한 고전들 중에 하나이고요. 한국에서는 2020년에 이 같은 이름으로 재개관을 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0% 순수 차트 기술 투자자이고요. 펀더멘탈, 매크로, 그리고 뉴스는 전혀 보지 않습니다. 거래량, 이동평균선, 추세선, 오직 차트만 보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초보자도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와인스타인은 주식의 생애주기 4단계 이론을 가지고 앞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려고 하는데요. 이 책을 한마디의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모든 정보는 차트에 담겨 있다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독자님들이 기대하실 요인들을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텐데요. 첫째로는 독자님들의 주식에 대한 경험과 이해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나의 자산이 등락이 왔다 갔다 하고 투자라는 무거운 카테고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주식책은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을 읽게 되실 독자분들은 아무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식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하실지라도 충분히 이해하기 쉽게 설명되어 있으며 또 이미 주식자에 대해 일가견이 있으신 분들이라도 세계적인 투자가의 정도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참고로 강한국 투자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책을 어쩌다 이제야 알게 되었나 하시면서 강력 추천하신 책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투자 기간에 대한 설명입니다. 어떤 유튜브나 책에서는 초단타 기법과 같은 데이 트레이딩을 가르쳐주는 컨텐츠도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와인스타인이 독자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투자 기간은 트레이더와 투자자의 관점으로 나뉘는데요. 트레이더란 3달에서 4달 정도를 내다보고 투자하는 단기 투자자를 트레이더라고 저자는 일컫고 있습니다. 투자자는 1년 정도를 투자 기간으로 여기고 장기 투자하는 사람을 투자자로 일컫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매수와 매도를 결정하는 데이터로 펀더멘탈이냐, 기술 분석이냐, 둘 중에 어떤 것에 집중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자는 100% 순수 차트 기술 투자자로서 펀더멘탈, 매크로, 그리고 뉴스와 같은 이슈는 전혀 보지 않습니다. 참고로 펀더멘탈은 기업의 재무 분석에 기반한 가치 투자라고 볼 수 있고요. 기술 투자는 오직 차트에 나와 있는 정보, 거래량, 이동평균선, 추세선 이런 것들이죠. 몇 가지 보조 지표를 통해 투자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 이 책을 읽고 제가 느낀 서문을 간략하게 세 가지 문장으로 요약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는 틀렸다. 사람들은 흔히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고 말하고 우리는 이 말을 주식 투자에 실제로 참여하지 않는 사람도 알고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와인스타인은 높은 가격에 사서 더 높은 가격에 판다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 낮은 가격에 사서 높은 가격일 때 판다는 말이 뭔지 느낌으로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얼마일 때가 낮은 가격인지 또 얼마가 되어야 팔아야 할 만큼 높은 가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시장은 현재 수익이 아니라 미래 수익을 파는 곳이다. 성공하려면 시장이 보여주는 단서를 제대로 이용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책은 이러한 단서를 어떻게 찾아내고 이 단서로 어떻게 이익을 창출하는지 가르쳐 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술적 접근법이 왜 중요한가입니다. 저자는 차트에는 모든 정보가 선반영되어 있다고 믿고 있고 이는 시장의 이슈, 뉴스, 기업 인수, 합병, 매각 등의 모든 정보가 차트에 녹아들어 있다고 말합니다. 또 저자는 이런 기본 지표나 뉴스 등에 무관심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나는 사람들이 빅뉴스로 터지기 전에는 이런 군침 도는 소식에 무관심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빅뉴스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관심을 갖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은 것이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호재가 있는 후에 추격 매수하다가 물리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벼락부자 되는 길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다고 말합니다. 투자는 운과는 상관이 없다. 승리하려면 시장에서 적절한 시점을 잡을 줄 알아야 하고 욕심과 공포라는 두 적을 통제할 줄 알아야 한다. 프로 선수에게 레슨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배운 것을 연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책은 차트의 기본 용어부터 차근차근 설명하고 활용법까지 알려주는데요. 전체 차트를 본 적이 없거나 지표를 그려본 적이 없다 하더라도 적당한 액수로 연습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아주 쉽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그림이
앞서 말씀드렸던 와인스타인의 주식 생애주기 4단계인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4단계 주기의 특징과 그리고 각 단계에서의 투자 방법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지금은 각 단계의 간략한 특징 정도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단계 기초지역 하락세를 멈추고 매도세와 매수세가 균형을 찾아가는 시기입니다. 2단계 상승 국면 30주간 MA와 추세선 위로 돌파하면서 상승하는 단계. 3단계 최정상 지역 상승세가 끝나고 매수세와 매도세가 균형을 이루는 시기입니다. 4단계 쇠퇴 국면 등락을 거듭하던 주가가 지지지역 최저점 아래로 떨어지는 단계를 말합니다. 본문에서는 주식 주기 4단계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차트에 기반한 매수 매도 시점을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와인스타인이 얘기하는 차트의 기본 용어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기존에 주식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뭐 이런 것까지 다시 봐야 되나 하실 수도 있으시지만 저자가 소개하는 기본 용어에는 나름의 인사이트와 소소한 팁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한번 훑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보실 부분은 지지입니다. 하락하는 주식이 점차 주춤하면서 평평하게 나타나는 범위 또는 지역. 장기 추세가 아닌 박스권 내의 단기성 매수 매도 범위. 보시는 그림에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요. 주식이 이렇게 오르고 나서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는 박스권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때 하락하는 어느 한 지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평평하게 형성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상승세로 여겨지는 주식은 첫 번째로 지지 수준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이 박스권을 형성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좋다고 와인스타인은 말합니다. 반대로 이 두 가지 조건에 부합하면서 지지선이 반대로 붕괴될 때에는 결과는 더욱 안 좋게 하락할 것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저항입니다. 주식이 한동안 난항을 겪으며 오르락내리락 하는 지역, 주요한 주가 변동이 생긴 다음, 즉 크게 오르거나 내린 다음에는 새로운 저항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요. 주가가 오르고 나서 이 천장같이 만들어지는 이 평평한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저항 지역에 여러 번 접근할수록 또 기간이 길면 길수록 저항 지역에서 마침내 벗어날 때 상승 또는 하락폭은 크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 천장 지역이 길게 형성이 돼 있고 저항 지역을 여러 번 터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간이 길면 길수록 또 여러 번 접근할수록 오르는 상승폭은 크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트레이딩 범위입니다. 매수인과 매도인이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형성되는 중립지대, 지지지역과 저항지역 사이의 범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요. 어떠한 기간을 두고 저점과 고점이 번갈아 가면서 형성이 되면서 이런 박스권을 형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매수세가 매도세보다 강하면 주가가 오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코스피 차트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저점과 그리고 고점 하나, 둘, 셋, 네 개가 박스를 이루어서 일정한 기간을 형성하는 트레이딩 범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간을 보시면은 22년 6월부터 23년 5월까지 2200선과 2500선을 하향하면서 상향하면서 박스권을 형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동평균선입니다. 줄여서 MA라고 부르겠습니다. 단기 또는 장기 동향을 보는 매우 중요한 수단인데요. 저자는 10주간 이동평균선과 30주간 이동평균선을 트레이더와 투자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0주간 이동평균선은 한 주가 5일이니까 50일 이동평균선이 되겠습니다. 30주간은 5를 곱해서 150일 이동평균선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저자는 오랜 투자 경험의 결과 30주간의 이동평균선이 장기 투자자에게는 최고의 지표라고 합니다. 또 단기 트레이더에게는 10주간의 이동평균선이 가장 필요한 자료라고 말합니다. 이 점은 국내에도 아주 잘 알려진 여러 유명한 주식 투자자들도 121선과 51선 등
기간은 조금씩 다르지만 의견을 같이 하는 부분으로 보아서 투자자에게 있어서 50일, 120일 또는 150일선은 매수 매도 시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네이버 주식증권에서 가져온 차트의 일부분인데요. 이 주황색 선과 파란색 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돌파입니다. 주가가 저항지역 최고점 위로 움직일 때 그림을 보시면은 30주간 MA가 선이 이렇게 있고 이 트레이딩 범위가 형성되어 있죠. 여기서 상승세가 이루어지고 MA선을 뚫어냈을 때 이것을 돌파라고 합니다. 돌파에도 다양한 등급이 있는데요. 기억해야 할 것은 첫 번째로 지지선 아래 주가가 머문 시간이 길면 길수록 돌파는 더욱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돌파 시점에 주식 물량이 크게 늘어나면 상승세는 더욱 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단 부분에 막대 모양으로 거래량을 표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거래량이 전일 기간들보다 월등히 높다면 상승세는 더욱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량에 대한 부분은 위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니까 지금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붕괴입니다. 주가가 지지지역 최저점 아래로 움직일 때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MA 선을 보시고 트레이딩 범위를 보시게 되면은 이 최저점이 MA 선 아래로 뚫어낼 때 이것을 붕괴라고 합니다. 돌파 때와 한 가지 다른 점은 붕괴할 때는 꼭 물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주식은 그 자체의 무게로 하락하지만 양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으로는 후퇴입니다. 주가가 트레이딩 범위를 벗어나 상승할 때 주가를 초기의 돌파 지점 가까이 되돌려 놓는 조정. 반대로 지지선 아래로 하락할 때도 붕괴 수준 가까이로 풀백이 발생. 제가 가장 흥미있게 보았던 부분인데요. 돌파가 일어난 시점을 놓치고 매수하지 못했다면 풀백이 일어난 시점에 두 번째 매수할 기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MA선을 뚫어내고 돌파가 일어났을 때 상승세를 멈추고 한 번의 풀백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또 반대로 하락이 발생한 경우에도 지지선 가까이 풀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가 약 손절할 수 있는 기회라고 봐야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부분은 추세선입니다. 자를 대고 차트의 어떤 지점 두 곳을 이은 선, 그러나 의미 있는 추세선은 적어도 세 지점이 닿아야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세선은 차트의 트렌드를 예상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주식 투자자들이 투자 계획을 세울 때 사용하고 있는 방법인데요. 상승 추세선 아래로 주가가 떨어지면 부정적이고 또 하락하는 추세선 위로 주가가 상승하면 매우 낙관적인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이 추세선에서도 이 상승하는 추세선 위로 주가가 계속 이어지고 있을 때는 낙관적이며 이 추세선 아래로 주가가 움직였을 때는 비관적인 신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추세선은 보시는 그림과 같이 크게 네 가지 종류로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상승하는 추세선에서 하방으로 살짝 떨어졌을 때를 말하는 그림입니다. 이때는 위험도가 약한 하향세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지지선을 여러 번 터치하다가 지지선 아래로 하향하는 패턴입니다. 이 경우에는 강력한 하향이 동반되는 패턴입니다. 세 번째는 추세선이 하향하고 주가가 추세선 위로 올라갔지만 이 경우에는 낙관적이지만은 않은 상승세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는 저항선을 기준으로 이 부분이 저항선이죠. 저항선을 기준으로 추세선이 그려지고 또 저항선을 여러 번 터치하다가 주가가 추세선 위로 상향할 때에는 매우 낙관적인 상승세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실 부분은 본책에서 저자가 말하는 투자기간별 용어 정리입니다. 주식 투자의 투자 시점에 있어서 단기, 중기, 장기, 초단타 등 여러 가지 용어를 사용하는 걸 흔히 들을 수 있는데요. 어떠한 매체에서도 같은 용어를 사용하지만 말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투자 기간을 다르게 정의한다는 걸 경험해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자는 앞으로 책에서 사용할 용어들의 주관적인 기준을 설명해 줌으로써 저자의 지식을 더욱 쉽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에서 단기는
시작 시점부터 6주, 그리고 중기는 6주에서 4개월, 그리고 장기는 4개월에서 1년 정도를 장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저자가 말하는 트레이더란 처음 시작 시점부터 4개월까지를 보고 트레이딩 하는 사람을 트레이더, 그리고 4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을 보고 투자하는 사람들을 투자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차트 기본 용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런 용어들은 주식 생애주기 4단계에 대해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본격적으로 주식 생애주기별 매수 매도 전략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